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또 짧은 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이제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궁극적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직전에 수행했던 이제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이 신경망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음, 현재 이제 이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체에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이 가치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학습이 이제 수행이 되는가 이런 점들 살펴볼 텐데 이 우리가 어제 구현할 때는 이 역전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구현했죠. 그래서 그런 거 구현과 이제 비슷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구현하신 것이 잘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 활성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넌을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완전 연결 계층을 하나 만들어 보죠. 레이어 이제 해갖고 완전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이죠. TF 완전 연결이고 입력 뭐 두 개, 뭐 출력 세 개, 뭐 이렇게 이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잘 수행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수, 출력 수를 빼먹었네요. 입력 수, 출력 수. 그래서 요 받아쓰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임의의 값을 만들어서 한번 통과시켜 보는 이 정도로 그 구현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를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음, 임의의 x 값을 하나 이제 x 랜덤을 이제 하나 만들고 xs를 랜덤하게 하나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멀 그리고 2 바이 3으로 했으니까는 요 S개는 뭐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요 레이어에 전달이 돼서 이 아웃풋 자체가 이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 아웃풋가 이제 나왔을 때 이 쉐입 자체가 5 바이 3을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설션이 이제 잘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한 완전 연결 계층이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어파인 연산이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의 이 소프트맥스랑 시그모이드랑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시 정의하는 건 대단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소프트맥스 같은 거 다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활성화 함수 이제 소프트맥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참, 요거는 요 위에서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프트맥스를 전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만약에 있으면 활성화를 이제 통해서 이제 나와라 이런 점들 이제 확인해 봤는데 이제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아웃풋의 일촉 방향으로 행별로 모든 값들의 이제 합계가 이제 1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텐서플로우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친숙한 연산들을 이제 통해서 수행하면 되는데, 썸하고 이제 아웃풋에서 그냥 이제 아웃풋의 썸의 일촉 방향의 합계가 모두 다 이제 1.0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 썸으로 텐서플로우 객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활성화 함수를 만약에 지정했을 때 활성화가 이제 실제로 수행이 됐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소프트맥스 적용 시 올바르게 값인지 확인하기. 그래서 이 어설션도 잘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걸 이제 적용하면 이제 잘 됐다 이런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만들 게 이제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은 신경망을 만드시면 됩니다. 신경망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꺼번에 이어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소프트맥스나 뭐 시그모이드 이런 것들은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정의된 걸 그냥 가져다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 구현하시면 되고,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텐서플로우 신경망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데자뷰 같은 이제 느낌이실 텐데, 여기서 이제 손실 함수를 이제 지정해야 되겠죠.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거 이제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레이어들이 비어 있는 깡통들 이고요. 손실 함수는 이제 나중에 써야 되니까는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add 레이어 이제 추가해주고, 레이어즈에 레이어 이렇게 추가해주고, 뭐 여기까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전파 요청이 오면 하면 되죠. 액세스 수행하면 되고, 그럼 이제 처음에 입력은 이전 계층의 출력처럼 취급하고 레이어즈를 순환하면서 아웃풋을 신나게 얻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소진되면 내보내주면 되겠죠. 야, 여기까지는 이게 뭐 텐서플로우 신경망인가 모르겠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 레이어즈로 잘못할 뻔했네요. 레이어. 요 실제 연산 자체는 이제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건데 레이어들 자체의 연산이 순수하게 이제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모든 연산들이 텐서플로우여야 되는데, 왜냐면 요 얘네들이 백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numPy 연산을 쓰면 여기서는 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그래프가 이제 깨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다 이제 텐서플로우로 모든 이제 연산들을 이제 만들면 이제 되는 거고, 액티베이션을 넘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구현된 함수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은 걔네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구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우리가 뭐 그 함수를 정의해서 만들면 되죠. 다만 이제 텐서플로우 연산으로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콜이 왔고, 이제 잘 했습니다. 그럼 이제 fit 구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fit 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XS랑 이제 YS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올 거고, 이제 배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많이 안 드렸네요. 이제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배치 크기, 그리고 이제 에폭수를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횟수, 학습률 참, 이런 인터페이스는 이제 위와 동일하게 이제 가봤습니다. 그렇고요. 요 학습 횟수는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서는 이 학습 횟수와 에폭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안 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논의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깼어. 요 학습 횟수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드리면, 일단 먼저 이제 표본의 수를 획득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S계죠. 그럼 이제 요 에폭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에폭당 배치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표본의 수를 배치 크기로 이제 정수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 횟수는 이제 에폭당 배치수랑 곱하기 에폭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위에서 그냥 구현된 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점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요 학습 자체는 이제 이거 경사하강의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을 할 때마다 수행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미니 배치 뽑고, 두 번째는 경사 산출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역전파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하는데, 요 미니 배치 이제 뽑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 텐서플로우 연산 자체의 어떤 순수하게 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역전파 부분이에요. 역전파를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 부분만 순수한 이제 텐서플로우면 되고, 나머지 조작은 반드시 순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 세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넘파이의 기능이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넘파이 랜덤 초이스로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표본수랑 이제 배치 크기, 일부의 이제 배치만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 배치는 XS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배치 세기는 이제 적용하고요. Y 배치의 경우에는 YS에서 이제 배치 세기는 해서 이제 무작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순수한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냥 이제 그 순수한 텐서플로우 API가 조금 더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넘파이가 조금 더 이제 편리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경사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산출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순전파를 첫 번째는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제 순전파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역전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전파는 어떻게 하는가? 논의드린 대로 텐서플로우의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프 객체를 생성하고 그 해당 객체의 맥락 속에서 순전파를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셀프하고 이제 엑스배치를 이제 전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을 이제 구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전달해 주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로스 펑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요 로스 펑션에다가 이 y 배치 순서는 이제 그 정답과 예측값을 이제 그 순서라고 이제 하고요.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요 로스 펑션은 그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맥스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는 귀찮으니까 그것까지 다 구현하지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끝. 그죠? 끝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각 계층별로 매개 변수들을 이제 호출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층별 경사라고 할까요? 층별 경사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레이어인 셀프 레이어즈인데 여기서는 그 리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리버스를 하는 거는 요 테이프나 이런 데서 그냥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DW랑 이제 DB를 이제 알고 싶은데 요 테이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스랑 그 현재 레이어의 W와 B의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해서 DW, DB를 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측면 경사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역전파입니다. 실제로 이제 역전파가 그 요 내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 포문 자체는 그냥 각각의 계층을 이제 순환하면서 W와 B를 이제 뽑아주는 것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버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그 백워드로 호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스를 하면 어떻게 돼?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이제 대신에 매개 변수 갱신을 할 때 순서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이 매개 변수 갱신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 수집이 이제 됐고, 그럼 이제 각 그 레이어즈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갱신은 이제 그 층별 경사 값이랑 그 쌍을 맞춰서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층별 경사. 오늘부터는 남의 말 안 듣고 그 뭐 해보는 게 많으니까는 더 좀 나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레이어즈의 W를 갱신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객체 자체가 그 갱신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이제 assign subtract 빼기 자체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DW 곱하기 이제 학습률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레이어 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객체 이제 그 베리어블의 특성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assign
subtract db하고 학습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갱신을 수행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지금 신경만 구현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류가 없다면 이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학습시킬 것으로 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그 손실이 나올 때마다 그 손실 값을 나중에 사후 분석할 수 있게 요거는 그 학습 알고리즘과는 별 상관없는데요. 그냥 이제 사후 분석용으로 로스 히스토리를 이제 소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순전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후 분석용으로 로스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펜드에서 이제 로스에 넘파이 변환 값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요 마지막에 그 나중에 이제 요 다 끝나면 로스 히스토리를 이렇게 내보내는 뭐 이런 걸로 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잘 구현됐나? 해보면 알겠죠?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모델을 이제 텐서플로우 신경망으로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만드시는데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를 그 전달을 해줘야 돼요. 텐서플로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로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갑자기 API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요. 텐서플로우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맞아요. 소프트맥스를 이제 합쳐놨습니다. 그죠? 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네. 모양 같지 않죠? 잠시 기억이 안 나니까 텐서플로우 기술 문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참. 케라스에서 가져야지. 이게 자동 완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자동 완성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죠. 요거고 요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그 정답과 예측값을 이제 그 받아서 수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텐서플로우 이제 케라스 이제 로스에서 이름이 이제 기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이제 가져올게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손실함수의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요게 이제 그 논의드리던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이런 거 그 구현하는 거는 우리의 이제 그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가져와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모델에 add해서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이고요. 784, 50 그리고
시그모이드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함수니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add 텐서플로우 이제 완전 연결 50배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모델 add 110 소프트맥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훈련 전 성능을 이제 할 텐데 이때 그 evaluat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x 테스트랑 이제 그 y 테스트를 전달하는 건 똑같은데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x랑 y 값들이 다 텐서플로우의 그 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을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컨스턴트로 변환할게요. x 트레인. x 테스트도 텐서플로우 이제 컨스턴트 x 테스트. 그리고 y 트레인도 텐서플로우 컨스턴트 y 트레인. y 테스트도 텐서플로우의 컨스턴트 y 테스트 이렇게 하는데 요 그 텐서플로우가 자료용에 민감한 애라서 그 자료용도 부동수 점 32비트로 다 이제 명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넘파이는 이게 그 64비트나 뭐 32비트나 뭐 이런 걸 따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수냐 부동수 수점이냐 이런 거는 좀 민감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이제 부동수 수점들끼리도 그 좀 민감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 D 타입을 명시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 이벨리에이트 모델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게 그 모델을 넘겨주는 부분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전역에 설정된 모델이라는 걸 참조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요거 그 수정 좀 하러 가겠습니다. 컨트롤 F로 그 모델 평가를 이벨리에이트 모델이나 모델 평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델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찾고 싶고 네 건이 이제 있는데 모형 평가 부분으로 올라가서요. 이게 그 모델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죠. 모델을 이제 전달을 안 했고 이거를 전달 안 하면 그 전역에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자가 이제 평가 대상 모델을 이제 전달하는 걸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요 evaluate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는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추가돼야 되고 다시 시행할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이 텐서플로우로 규정한 모델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죠?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오류가 이제 났는데 X 테스트랑 Y 테스트는 잘 들어왔고
어디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아웃풋에서 레이어즈에서 이제 연산을 하다가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요 XS랑 그 W랑 B랑 이제 같이 연산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 그 X 테스트가 이제 지금 텐서플로우 이제 됐는데 요거랑 그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를 한번 끄집어 내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한번 연산을 좀 해보죠. 문제 확인을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이제 끄집어내면 레이어즈 1번이고 이제 하나가 잘 되면 여러 개가 잘 돼야 되고 하나가 안 되면 여러 개가 이제 안 되겠죠. 이제 레이어 1번에서 X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자체가 그 레이어즈 1번에서 이제 그 만바이 50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동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누구한테서 문제가 생겼나 확인을 해보죠. 한번에 이제 모델 레이어즈에서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아웃풋가 나오고 아웃풋가 레이어 2번에서 아웃풋가 이제 나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됐고 또 아웃풋가 레이어 이제 3번에서 아웃풋을 이제 해서 여기까지 되고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순전파 시점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요 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네요. 왜지? 모형 평가에서 모델에서 XS를 받았는데 모형 평가 함수가 지금 그 정의만 갱신을 하고 실행을 안 해줬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떻게 알았냐면 모형 평가의 첫 번째 인자가 XS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편집만 하고 제가 망했어 실행을 안 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편집을 해줬으면 모형 평가를 그 이게 주황색으로 남아 있잖아요. 실행을 이제 안 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구현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일단은 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순전파가 잘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뭐 텐서플로우로 구현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훈련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 전 성능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정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할 건데 그 이게 매 학습마다 손실을 또 그 이게 한참 동안 조용하면 얘가 그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구현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그 위에 있는 코드에서 그 학습 100번마다 출력하는 부분을 좀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 100번마다 손실을 이제 출력하도록 하는 부분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저거는 뭐 텐서플로우 구현이랑 상관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냥 이건 이제 확인용이고 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손실 값은 아까 이제 로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값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스 히스토리에
마지막 값을 선택하면은 이제 학습이고, 그래서 이제 몇 번째 학습마다 요게 이제 손실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현한 텐서플로우가 학습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로스 히스토리, 손실 변화량이고, 모델 핏하고 X트레인하고 대문자 Y트레인 이제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는 아까 이제 동일하게 설정하고, 일단은 여러 번을 해보기 전에 에폭이 한 번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폭 한 번이 되는지 이제 보기를 하고, 또 이제 학습률도 적당하게 이제 설정해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음. 참. 이게 X 자체가 텐서플로우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는 요거 조금 다르게 구현해야 됩니다. 살짝 놓친 부분이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겟더 이거를 이제 써주셔야 돼요. 얘가 어, 넘파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여라. 이제 X, S와 YS에서 배치 색인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TF 겟더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배치 세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하고, 여기 이제 서로 이제 달라서 그렇고요. 네,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 층별 경사를 이렇게 이제 쪼개서 수집하는 게 조금 문제가 이제 되네요. 그래서 요 층별 경사를 반복적으로 이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제 수행하는 걸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호출하는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합치고 이제 파람즈를 그냥 한꺼번에 좀 호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레디언트를 반복문에서 호출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어의 이제 W, 레이어의 이제 B 하고 반복문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레이어즈 이런 식으로 파람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요 그레디언트에서 그냥 한 방에 층별 경사를 이제 획득하는 걸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포문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잠시 깜빡했습니다. 이 구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attribute error, assign sub. 이건 오타 났네요. assign인데 assign으로 됐네요. 또 뭐가 문제인가요? 요거는 학습이 지금 이제 수행이 됐는데 요 프린트문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생겼네요.
손실값이 지금 이제 그 하나로 이제 빼줘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 오케이. 일단은 그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요 그 돌아가는 모습은 그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오류나 뭐 이런 거 없이 거의 다 됐는데 요게 그 로스를 나오는 부분을 제가 그 포먼 안으로 집어넣는 거를 그 깜빡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빅 브레이크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빅 브레이크 갖고 이어서 보겠습니다.